SAP가 나름대로 이게 대안으로서 지금 하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상시 성과 관리, CPM은 지금 SAP가 추구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네, 공용적인 컨셉입니까? 언어기도 하고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어떤 SAP의 석세스 팩터즈 내에 하나 어떤 모듈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 네네네. 상시 성과형 이런 어떤 성과 관리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어떤 벨 커브 형태로 상대 평가가 아니라 이제 네.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는 절대 평가 그리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상시 피드백 네. 그리고 보상을 이제 결과적으로 나누는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평가 향상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자. 그리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단일한 상사 평가 라인이 아니라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공정한 어떤 뷰로 받아주자. 그런 네. 것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거의 상시 성과 관리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로 기업들이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말에 인사 과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현업에서 그렇죠.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상시 성과 관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국내 기업들의 모습 자체는 이거 자체를 그냥 어떤 시기적인 차이를 둬가지고 이걸 한 번 할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보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어. SABCD를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표로 해가지고 전사적으로 너는 얼마 이렇게 끌어주는 게 아니라 네. 각 매니저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버짓이 주어지고 우리의 어떤 팀에 가장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네. 식으로 이걸 배분하고 또 운영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보신 것처럼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인사가 진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 IT가 이제 각 현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하고 IT가 융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점 그런 그렇게 것처럼 되는 지금 것 이제 HR이 현업이랑 융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총매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CPM 같은, 석세스 팩터 같은 이제 어떤 기술인 거고. 정확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HR 중심으로밖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어떤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가 다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성을 그렇죠. 넘어섰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런 어떤 개별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테크놀로지도 지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네.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성과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상시 성과형으로 간다면은 이런 형태의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든지 추가되는 게 필요하다 해가 몇 가지 정리한 그런 장표입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명확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또 수시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전엔 보면 이제 목표 설정을 잘하자 했는데 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한번 돌이켜 보면은 목표 설정을 연초에 한 다음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요즘은 진짜 1년 뒤를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1년도 거고요. 그렇고 네, 한 달 그렇죠. 뒤에도 맞아요. 보면 계속 바뀌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줘가지고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 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가시성을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고유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타당성 있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역시 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다양한 평가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직 구조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솔리드 라인에 있는 그 직속 상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네네.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그다음 같이 이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 네네. 그다음 그 밑에 두 개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보면은 지금은 그 팀장이 한번 하시고 그 위에 아까 뭐 사장님까지 하시는 그런 조직도 있었는데 보면은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다른 조직에서 같이 보면서 이제 일을 같이 하시니까 사실 보면은 그래서 평가를 준다라든지 아까 그 사장님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주관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은 데이터를 남겨야 됩니다. 사장님이 바꾸고 싶다면은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다면은 되는 거죠. 네네. 수용성을 주면 됩니다. 사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 그걸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네. 그런 부분들에 보다 집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남기게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인사에 대한 예. 그리고 대한 근거가 다 확보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수용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수용할 부분 수 있죠. 자체가.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연초에 한 목표 갖고서 평가를 연말에 한다.
하면 특히 이제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연초 네. 목표 자체도 사실 많이 일하는 거랑 틀려졌기 때문에 네, 아까 그렇죠. 상시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일을 네네. 자꾸 변형시켜가지고 맞다든 일을 해가지고 이걸 잘했다 그런 것들 남겨주고 네네. 피드백도 주고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실제 그런 것들이 업무에 적용되게끔 그래서 평가랑 이 실제 업무랑 얼마나 이걸 줄여줄 수 있느냐 그 네. 모습으로 자꾸 가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